네.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들 적을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승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 가지고서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 내용 가지고 할 건데, 이제 거기서 제가 했었던 부분들을 첨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어야 되는 부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행이 답이라는 책에 보면 일장의 결심, 목적지를 확실히 정하라고 나오면서 로드맵을 그려보자. 지름길이 보인다.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하면 무조건 현실이 된다. 꿈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고 플랜 B를 마련하자. 앞서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고 로드맵을 그려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렇게 본사에서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로드맵을 저 혼자서 막 이렇게 그려봐요. 그리고 때로는 스폰서 사장님한테, 애랑 사장님한테 이렇게 하는데 로드맵을 제가 직접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로드맵을 해보면 꿈이 꿔져요.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리고 첫 번째 보면 간절히 원하고 생생의 상상은 무조건 현실이 된다? 물음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드맵을 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해라. 그 보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로드맵을 그려보라고 한 거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보면 초기 사업자분들이 로드맵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못하겠으면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들으면서 제가 그걸 한번 직접 그려보면 이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 거로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이 로드맵을 그려보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라. 답이 절로 나타난다. 엉뚱한 문제를 푸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왼다리 가려운데 오른다리 긁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문제의 핵심이 뭔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괌을 가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그 괌을 가기로 했을 때 내가 괌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괌을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열심히 하면 뒷부분에도 나오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왜 안 되지? 할 때 수연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명단을 다시 적어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하고 명단을 다시 적고, 그러고 나서 이 틀린 게 내가 놓친 부분들이 없나? 그러고 또 다시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파악이 답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잘 안 되면 내가 문제가 뭔지 그것을 잘 파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역산 스케줄링을 시도하라. 할 일이 명백해진다. 열심히 하다 보면 꿈이 이루어진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심을 지키고 싶다면 역산 스케줄 연습하라. 목표 달성으로부터 역산해서 지금 당장 할 일을 선택하자. 역산 스케줄 링 3단계가 뭐냐면 목표와 데드라인을 먼저 명확하게 정하고 징검다리 목표와 데드라인을 정한다. 첫 번째 일을 선택해 곧바로 실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행이 답이다라고 이걸 지금 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리더 회의에서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다음을 가기 위해서, 메타로 저희가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앞으로 10배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최숙희 사장님이랑 저희 리더 사장님들이 나누셨던 것들이 뭐냐면 과일 바구니를 해서 매주마다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그 과일 바구니를 채워가자 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3명 만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명 만나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해보고서 나누자는 취지에서 이걸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내가 목표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괌을 가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괌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앞에서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가장 큰 문제점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3명을 만나자. 그래서 3명을 계속 만나고 있고 만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일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그 고객 명단을 적고 그 고객들을 순차적으로 만나는 일을 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책을 만들어 두라.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대책을 만들어 두라. 돌발 사항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머피 법칙은 대책 없는 사람을 좋아하고 돌발 사태를 예상하면 변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라. 인식 단계, 정리적 리허설, 적용하기. 이 부분에 제가 기록해 놓은 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3명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스케줄을 짜고 명단을 짜고 스케줄을 짰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명단에 한계가 생긴 거예요. 매주마다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기존 고객들은 만나야 되지만 하다 보니까 명단에 한계가 생겼고 그럼 내가 뭐를 해야지 콜들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콜들 다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그 콜들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예상치 못할 상황 좋은 점이 있느냐면 우리 고객들을 만나갈 때도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 만나러 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데모를 하시잖아요. 데모를 하시다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놓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제2차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리허설을 머릿속으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리허설을 머릿속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현장에 갔을 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콜드를 할 때도 콜드 할 때 들어가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걸 준비를 해야지 라는 말이 있으면 정말 그분이 그걸 대답하고 내가 대답을 해주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뿌듯해요. 내가 준비한 걸 하고 왔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하기 때문에 혹시 콜드를 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이 부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대본할 때 솔직히 저는 처음에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지 내가 말한 것들이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걸 하고 나면 제가 그 어떤 게 되냐면 이 부분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했을 때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공부했는데 공부 다 하고 올게요. 지금도 그렇게 솔직히 말하거든요.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얘기를 하면 저도 성분을 예전에 막 달달달 외웠는데 지금 잘 외우지 않아요. 근데 성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 리허설에는 그까지가 생각이 안 됐어. 그러면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고 올게요. 라고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돌발 사항에 대해서 리허설을 한번 해보고 이 사람이 내가 그 데모를 하러 갔을 때 이것까지 물어보겠지. 그럼 나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실제적으로 갔을 때 그렇게 적용해 보는 부분들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미팅할 때마다 제일 힘든 게 목표 발표거든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꼭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목표 발표에 대해서 하세요라고 했을 때 노라고 말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말해야지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든 안 되든 하겠다는 노력은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공개적으로 말을 하라고 그러고 저희 리부팅 스쿨에 보면 그걸 목표 발표에서 외치는 걸 동영상으로 올려놓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절박한 이유를 찾아내라. 그 누구도 못 말린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까닭. 그다음에 변화에는 반드시 2가지 이유가 필요한데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이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간절한 이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파생효과 이걸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꿈이 실현된 후 일어날 수 있는 파생효과, 파생효과 노트 작성의 세 가지 효과가 뭐냐면 일이 재밌어진다, 동기부여가 된다,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이건데 전 그런 거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내가 그 10만 원의 그 보너스가 더 들어온다면 나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이 한 명 더 생기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파트너가 한 명 더 생기면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 크게는 나의 이 꿈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마다 다른 세계 가서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그러면 와, 내가 이걸 하고 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지. 제가 지금 하기 싫은 3명씩 만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 오늘도 내가 3명을 딱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그래, 내가 그 세계 여행을 하는 것에 한 걸음 더 갔어. 그러면 내가 그 세계 그쪽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뭘 할까? 그럼 때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맛있는 게 뭔지를 찾아봐요. 이태리 가서는 그래, 이건 꼭 먹어야지. 아 네팔에 가서는 트레킹을 하고 싶은데 좀 더 젊을 때 내가 그럼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네. 네팔이 트레킹이 유명한데 야, 나 70대에서 가가지고 트레킹을 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럼 좀 더 빨리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제가 힘든 부분들, 저도 콜드가 지금도 힘들거든요. 저는 성향상으로. 하지만 그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을 한 번 더 열고 들어가면 그래,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내 꿈에 다가간 거야. 그럼 재밌어져요. 그 다음에 또 문 열고 들어가서 제가 했었던 리허설 그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오늘은 2번을 했어. 그 다음에 저도 힘든 고객이 있거든요. 하지만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리허설대로 해보고서는 이제 가요. 그래서는 힘들게 하면 제가 리허설까지만 딱 해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이야기만 들어주고 앉아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죠. 그래서 야, 오늘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는 이태리 가서 그걸 먹을 수 있을 거야. 내 팔에 내가 70이 아닌 55을 갈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절박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보다 이 파생효과,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이 일들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해내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박한 이유를 찾으시든지 아니면 이런 파생효과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에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인데, 저희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결단해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힘든 게 이게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당장 실천하라. 적당한 때는 지금이다. 신년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실천하지 않겠다는 강한 동기가 알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당장 하기 싫지만 내일이면 잘 될 것 같아서 저희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어제 분명히 내가 세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딱 좀 까다로운 고객이 계세요. 그러면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내일 가자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당장 하기 싫지만 내일이면 잘 될 것 같아서, 내일이면 그 사람이 좀 더 상황이 좋아질 거야. 내가 가서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콜다로 갈 때도 그래,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게 이랬지만 내일은 내가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일이면 좀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힘든 게 전화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작심을 했지만 점심때까지 못하고 있다가 저녁까지 미뤄서 저녁에 막 급하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톡을 보내는 것도. 그게 그래, 오후에는 좀 더 나아질 거야. 오후에는 내가 컨디션이 더 좋기 때문에, 성공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날은 꼭 실패합니다. 꼭 10명까지 못해요. 한 4~5명 하다가 말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또 노트를 적으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당장 이게 하기 싫지만 내일이면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잘 못할, 제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리고 백만장자들은 회신 속도가 다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험 있거든요. 이렇게 톡을 딱 보고서 조금 이따 이거 끝내고서 톡 해야지.
그리고 한참 지나고 며칠 지나서 어머 그 사람한테 톡 답을 안 했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하라. 이것도 그 단톡방에도 똑같거든요. 이번에 애랑사님 그 문구 올리시고 신영태사님 문구 올렸을 때도 아 이거 하고 나서 나도 답 올려야지 했는데 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어제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실천하기 좋은 특별한 건 없다. 정말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겠다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그게 절실하게 느껴요. 작게 시작하라. 크게 이루게 된다. 시작하지 못하는 까닭은 엄두가 안 나서. 시작하라 의욕이 절로 일어날 것이다. 물가로 데려가면 물을 마시게 된다.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부른다. 한 가지 습관을 바꾸고 나면 다음 습관은 점점 더 바꾸기 쉬워진다. 작은 일로 나누기만 하면 어떤 일이라도 쉽다. 그래요. 이게 작은 일로 나누면 굉장히 하기가 쉽잖아요. 제가 리허설을 하는 이유도 그래요. 오늘은 내가 전단지까지 전해주는 것까지만 했어.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곳이든 30곳이든 제가 정해서 넣어요. 그럼 그 다음날은 그 중에서 인상이 좋은 분한테 가죠.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들한테 저 크게 꿈 안 꾸고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사람 가서 무조건 이야기를 듣고만 온다. 왜냐하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조금 느낌이 좀 안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 새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왠지 들어야 되겠다. 그럼 오늘은 난 저 사람한테서 듣고만 온다. 그럼 듣고만 와요. 오늘은 내가 프로모션 내 대해서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프로모션 한 가지만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은 그 사람 얘기하면 계속 들어요. 해보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에너지만 막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작게 이것만 해야지 생각하면 그것만. 그러고 나서 그게 목표를 이뤄서 아싸.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성공한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럴 때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제가 뿌듯하. 그래 나는 역시 말한 걸 이루는 사람이야. 제가 제일 말 많이 하는 게 난 말하는 걸 이룬 사람이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할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작은 것들이 나한테 쌓이다 보니까 난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들이 점점 더 커지다 보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저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커지는 걸 느낍니다. 그다음에 사선을 설정하라. 미루는 일이 없어진다. 미rum신이 번잡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데드라인 설정하면 궤도 이탈이 방지된다.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성과가 오르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rum신이 정말 귀차니즘이 많아서 이제 이런 말도 안 하기로 해서 귀차니즘 저 없습니다. 이제 탈피했습니다. 꼭 말에 되면 이 그 내비게이터 기가 싹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이걸로 끝낸다. 이번 달부터는 이걸로 이렇게 귀차니즘 미rum식 이거 끝낸다. 다음 달부터는 초부터 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 해야지. 그러다 보면 15일이 지나고 내일 해야지. 그럼 내놓고 2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그럼 그때부터 바빠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그 미룬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앞부분하고 굉장히 연결이 된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럼 씨름이라 생각하라. 도전이 즐거워진다. 씨름이라 생각하면 인생이 즐겁다. 그럼 부담이 줄어든다. 힘들거나 실패해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늘어 성과로 이어지고 삶이 즐거워진다. 제가 이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가서 한번 해볼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전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리허설을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 사람이 만나러 가고 싶어져요. 어떤 반응이 보일지 궁금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좋으냐면 틀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실패한 게 아니고요. 내 방법이 틀렸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쓰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꼭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반응을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볼까? 내가 한 대로 될까? 아니면 틀릴까? 이게 실험 정신이 있다 보면 이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게를 잘못한 게 이게 잘못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실패가 아니게 되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을 제가 보일 수 있는 게 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렇게 틀렸네? 그러면 그냥 제가 길을 잘못 든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바꾸면 되잖아요, 방법을. 또 그 멘트가 안 통하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기 어떤 분 같은 경우 일주일에 2번 만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체크를 해봤는데 안 통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방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면 그 주 안에 다시 만나러 가요. 다시 만나러 가서 그걸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것 통하네? 이것도 아니네. 그럼 그 다음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조금 있는 편이라서 제가 뭐든 이렇게 실험하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이 부분들을 참 적용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부담이 좀 적게 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 자신에 대한 실패감이 적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진심을 담아 요청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 요청 못하는 이유 무시당할지 몰라서 거절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이거 제가 세 개 다 맞다고 생각. 저에게서는 저 이 세 개 다 이게 적용이 됐었어요. 제가 참 사람들한테 부탁을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부탁하는 건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한다, 내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잘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싫어라고 노라는 거절을 할까 봐 제가 유스키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저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였어요. 그 전에 제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홀더를 시작하고 유스키를 하면서 제 지인에게까지도 제가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무시당할까 봐서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이제 저만의 그거죠. 착각이 뭐냐면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무시당함이나 거절이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부탁 같은 거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이 이렇게 요청을 잘 못했었지만 이걸 제가 알고 나서 제가 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요청하는 걸 부탁하는 걸 요즘 잘해요. 그래서 나 이랬는데 소개좀 시켜 그래요. 언니 나 이게 잘 모르겠는데 좀 알아봐 줄래요? 누구야 이거 좀 알아봐 줄래? 누구누구씩 이좀 알아봐 줄래?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전문가잖아. 좀 알아봐 줘.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오히려 저를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그전보다 좀 유대감이라든지 거리감이 좀 더 좁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저한테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벽들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지레짐작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자. 가족들과 아래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해보자. 자기가 그런 저처럼 이게 힘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관찰하고 기록하라. 저절로 달라진다. 누군가 보고 있으면 행동이 달라진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결심한 행동을 실체에 넘기지 않고 있다면 누군가의 눈을 떠올리자. 관찰하고 기록하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체중을 주기적으로 재기만 해도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저 이게 참 공감하는 게 관찰하고 기록하라 저절로 달라진다는 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과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 나 혼자 있을 때예요.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이걸 적용하거든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다라고 생각을 하면 행동이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이게 스케줄링을 내보면 굉장히 비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걸 그냥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어서 쉬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허비해버리는 시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내 파트너가 나의 행동을 보고 있고 무엇보다 내 스폰서 사장님을 보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까? 또한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에 비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게 엄마가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나를 압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장점으로 본다면 이것이 나를 더 움직이게 하고 내가 쓸모없이 버리는 이런 낭비해버린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괜찮은 것 같고 관찰하고 실천하면 기록하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것들도 참 많이 공감하는 게 제가 적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메모리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손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참 많이 요즘 느끼는 게 뉴스킨 하면서 제가 적기 시작을 했고 뉴스킨 하면서 스케줄링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전에 근무를 할 때, 유치원 근무를 할 때도 그렇게 뭐 단순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제가 스케줄링을 하지 않고 크게만 적었었는데,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내가 그 하루를 체크를 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제가 뒷부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차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여기 체중 주기적으로 재기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도 2주마다 한 번씩 인바디를 재요, 김해 사무실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으냐면 2주마다 한 번씩 재기 때문에 제가 저를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마다 한 번 재니까 근육이 떨어졌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네. 내가 체지방이 늘어났다. 그 원인이 뭐지? 제가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저희의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2주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물을 잘 안 먹었나? 뭐를 잘 안 먹었나? 그럼 인바디에 나온 단백질이라든지 물 이런 것들 체크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게 없었으면 저도 저희가 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 몸이 뚱뚱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리를 제대로 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제가 보기엔 제가 그냥 뭐 괜찮다고 느껴지지만, 그 기록상으로 나온 것들이 이상하게 되면 다시 조절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쉬운 일에 빠지지 말라.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이 더 끌리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기 쉽고 즐겁다. 나름의 그럴듯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유를 제공해준다. 중요한 일을 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신을 변명할 근거 제공한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는 이게. 왜냐면 이게 내가 목표가 있지만 명확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200포인트를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내가 오늘 바디바 5개는 무조건 유턱할 거야 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액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게 된다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독서를 10분 동안 할 거야 라는 목표가 있다면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독서를 해야지, 매일매일 독서를 해야지 라고 하게 된다면 책을 읽게는 되지만 첫 장을 보다가 지루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책을 읽었나? 안 읽었네. 그러고서는 저녁에 그냥 잠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지만, 사실 중요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쉽게 넘어가 버리기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현 사장이 지난번 얘기해 준 것 중에 제 생각이 나서 저도 그걸 지금부터 실천하고 있거든요. 매일 10분 읽자. 10분 읽자. 그래서 10분 동안 타이머를 딱 놓고서 독서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중요한 일을 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신을 변명할 근거 제공이 된다. 사람을 제가 열심히 만나요. 하루 3명씩 만나요. 3명씩 만났을 때 이건 거예요. 근데 위에 이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부분들 제가 하고, 또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것들 했나 안 했나, 이게 체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고 중요한 걸 체크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여기 하기 쉽고 즐겁다라는 말,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탁구를 치러 가잖아요. 처음에 물론 건강을 위해서 탁구를 치러 갔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탁구만 쳐서는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손자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만날 3명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3명의 명단에서 이 사람들이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앞에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탁구만 치고 내 운동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가 내 파트너가 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를 그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탁구만 치러 갔을 때 세상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까지 플러스가 되니까 한번 조금은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 또 다른 소비자가 생기고 파트너가 생길 거라는 즐거움도 있게 돼요. 그래서 쉬운 일에 빠지지 말고 중요한 일을 꼭 체크해 나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쉽기만 한 것인가, 안 그러면 중요하면서 재밌는 일인가 를 꼭 한번 체크하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꼭 필요했고, 지금 그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유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앞에서 결심을 하고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다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끝까지 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넓게 규정하라.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자기 규정 효과가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규정하게 되면 정말 그런 사람처럼 행동한다. 변화를 위한 자기 규정 3단계가 있어요.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결심 한 가지를 찾아본다. 실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자기 규정을 찾아낸다. 변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자기 규정을 바꾼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를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다. 이게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처음 읽는 책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되게 적용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난 원래 야행성이야. 제가 이걸 읽고 나서 바꿨었던 부분들이 되게 난 원래 야행성이야 라고 얘기했고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있을 때 막 일어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막 20대도 헤매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10시가 넘어가면 말짱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난 원래 야행성이 사람이야 라고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건 아니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했다면 나도 그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보고 안 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걸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야행성의 사람,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가 아니라 나는 이제 아침형 인간이야 라고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아침형 인간이야를 결심하고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아침에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7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지금 7시에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머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네. 어머 내가 오늘 6시 반에 일어나서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이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는 것도 컨디션이 좋잖아요. 6시 반에 일어나는 것도 아무렇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6시 반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제가 막 헤매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게 있으면 5시 반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요. 예전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6시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딱 했는데 6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좀 더 크게 만들자. 내가 야행성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밤에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걸 내가 아침의 인간이라고 바꿨다면 지금은 제가 그래서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미라클 모닝 그걸 다시 한번 읽고 아침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녁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루틴을 다시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루틴을 다시 잡아가면서 내가 다시 나를 더 크게 규정을 하고 더 크게 더 큰 일들 하게 되기 위해서 더 큰 일들 하기 위해서 다시 규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잠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아직도 잠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라고 말해보라. 예스가 쉬워진다. 원치 않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중요한 일을 못한다. 스트레스로 인간관계 나빠진다. 짧고 분명하게 거절하자. 그 다음에 여운을 남기지 말자. 정중하게 거절할 때 지나친 죄책감을 갖지 말자.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강하게 생겼고 뭐든지 노라고 얘기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보는데 전 공적인 일들은 그래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굉장히 구분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근데 사적인 일을 딱 들어가면 제가 노를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겹쳐지는 어려움들이 어떤 건지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나중 되면 그 사람을 제가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킬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앞에 그 수련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고객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느 선까지 노를 해야 되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스를 해야 되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느 선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제가 다 수용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걸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영업직하고 다른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서 했었던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점차적으로 해보니까 뭐가 생각이냐면 이 선까지는 내가 해주고 이 다음 선까지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긴 게 뭐냐면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이 부탁하기 전에 말을 하자. 그거 해드릴까요? 언제 해드릴까요? 저 그때 시간 나는데 그때 괜찮으세요? 제가 오히려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오히려 그 사람 그거 기억하고 있었는데 나를 배려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 사람의 거절에 대해서 노를 해야 되냐 예스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제 스케줄에 의해서 그걸 이렇게 조절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이것도 사람을 세 명씩 만나보니까 계속 만나니까 그런 부딪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라고 할 때도 지금은 제가 진짜 그렇지만 제가 언제 시간이 되는데 그때 어떠세요? 지금은 제가 그날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때 언제 그때 어떠세요? 하고 저 스케줄에 의해서 이렇게 맞춰지다 보니까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좀 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 저 사람이 그냥 바쁜 줄 알았는데 정말 바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테러를 차단하라. 제가 지금 이게 자꾸 죄송해요. 자꾸 이 화면을 가려서 테러를 차단하라. 딴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리에 불을 질러 테러를 차단하자. 이거 나폴레옹이 전쟁할 때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후퇴할 수 있는 다리를 불러줄 일이고요. 선생님 제발 결석을 처리해 주세요는 지각을 자꾸 하는 친구가 교수님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교수님 제가 지각하면 그걸 결석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지각을 해도 결석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평점이 이렇게 별로 좌우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낙제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지각을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제가 지각을 하면 결석을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지각하는 습관을 버렸대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당장의 유혹을 차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핑계댈 수 있는 거리들을 차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걸 아침형 인간을 변화하는 것들.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니야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바꾸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열심히만 살지 말자. 부가가치를 따져보라. 가치가 낮은 일을 찾아 성과가 높은 일로 대체하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가 열심히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 때로는 소비자 중에서 내가 가서 에너지를 낭비해 하는 일이면 그 사람의 만남을 조금 연장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남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일주일마다 만날 걸 2주일마다 만난다든지 내가 가서 그냥 그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커피만 마시고 오고 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커피만 마시고 오고 그다음에 내가 가서 그 사람하고 그냥 일적으로 만난 것들이 아니라 그냥 경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놀다만 오는 거라면 때로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1주가 아닌 2주로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좀 더 그 에너지를 다른데 쏟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서 눈 떼지 말라 결국 이렇게 된다. 언어적 및 상신적 촉발 자극, 목표 적어서 붙이기, 상원적 촉발 자극, 목표와 관련된 자료 스크랩, 암사지 책상 앞에 붙여두기, 그다음에 사회적 촉발 자극은 목표가 같은 사람과 함께 하기. 이거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목표 적어 놓으셨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전부터 제가 정말 느끼는데 내가 에너지가 없고 목표 이렇게 자꾸 다운될 때는 그 목표를 보고서 외치고 그것을 한다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촉발 자극, 목표 같은 사람과 함께하기. 제가 요즘 얼마 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막 다운되고 힘들고 보면 이렇게 제가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전보다 지금 세미나를 더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를 제가 못한다 할지라도 세미나는 제가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얘기해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줌으로 저희가 만나지 못할 때는 세미나나 미팅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 그 목표가 절실하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200포인트를 하기로 했어. 그랬다면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어. 지금 명단이 없어. 근데 막 절실하게 만나야 돼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전화해요. 뭐 하고 있어? 하고 전화가 와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주문을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하십시오. 안 하고 계시다면 목표 적는 것만으로도 꼭 하세요. 그리고 꼭 한 번씩 그 목표를 맺히세요.
크게 못 내치겠다는 내가 들었을 정도로 꼭 외치십시오. 그러고 한 발 더 나아가라. 그 한 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된다. 한 발만 더 부탁하면 들어주려고 했는데 라는 말 많이 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30번인데 왜 두 번만 얘기하고 말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편도 똑같아요. 30번인데 한 번만 더 얘기했지.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꼭 한 발 더, 내가 하기 싫을 때 한 번 더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대에 그만둔 사람들, 그들은 포기하기를 열심히 할 때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요지부동의 상대 설득하기 방법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임계점을 가정하되 같은 방법을 반복하지 말자. 그다음 명분과 이유를 제공하자. 그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 명분을 꼭 제시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 타임을 체크를 못해서 길었는지 적당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